부모의 말 한마디로 정말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날개를 아예 펼쳐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준비해봤거든요. 네, 어떤 말들이 있죠?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는 걸로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부모님들의 의도는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지 독려하는 차원이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난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제가 이제 EBS 교육방송의 한 다큐를 준비하면서 그 초등학교 5학년 교수를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질문했거든요. 네. 축구선수가 되고 싶고 여러 꿈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이어서 하면 아이들의 대답이 다 바뀌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안타깝게도 거의 100%의 학생들이 아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꿈은 발표용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너 진짜 될 것 같니? 아니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야근하고 있겠죠. 다른 꿈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화가가 되려면 전시회도 열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돈 없을 것 같아요. 대학원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혹은 내 능력이 그만큼 안 돼서 인내심이 부족해서 노력을 그만큼 못할 것 같아서 아직 5학년밖에 5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꿈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되는 촬영 원본을 봤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아이들 입장에서도 너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력이라 함은 BTS가 세계를 제패할 만큼의 노력, 김연아가 피겨 불모지에서 금메달을 탈 만큼의 노력,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주장완장을 찰 수 있을 만큼의 노력, 이 정도의 노력을 학부모들이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도 어릴 때 그런 노력 못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예습 복습 못하는데 되겠어? 숙제도 지금 제때 못하는데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는 말들이 아이들한테는 쌓이고 쌓여서 나는 그런 꿈을 발표는 하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속마음을 얘기를 했던 거죠. 부모님의 그렇게 해서 되겠어?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라는 거였는데 여러 매체나 사회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과, 노력과 인내를 요구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눈에는 그게 너무 이제 가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기준이 탑 클래스에 하지 맞춰져 있으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니까 저희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되겠어? 이렇게. 그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들도 조심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어제보다 분명히 는 것 같아. 어제보다 너가 5분이나 더 이걸 연습했어. 내가 어제보다 러닝을 2분 더 늘렸어. 너 어제보다 꾸준히 더 한 것 같아. 라는 작은 성취에서부터 어제보다 늘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단계 더 하게 됐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손흥민처럼 당연히 못 될 거야. 난 할 필요도 없어. 라는 것보다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스스로 알게끔 지금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꾸준히 해보면 정말 더 너에게 성장이 될 거야. 1%만 늘리면 돼. 하루에 1분만 늘리면 돼. 이런 식으로 북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말 습관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쓰면 안 되는 말이 궁금한데요. 어떤 말이 있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이 말.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돈 버는 데까진 맞는데 맞는 말이죠. 다 힘들게 피땀 흘려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건데 이런 말들이 자칫 어른이라는 게 된다는 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인 거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양육하는 것이 고통스럽구나. 어른이 되는 게 두려워라는 심리를 앞당길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그 교육 다큐를 하면서 느낀 점이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야근에 시달리면서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제 친구가 하는 말 같아요. 그쵸. 네. 30, 40대 어른들을 마치 경험한 것 마냥 부장님한테 이렇게 회의하다가 주식창 보다가 혼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돈이 모자라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 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님의 고단한 이런 직장 생활 일상들을
굉장히 힘겹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하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인지를 시켜야 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힘들기만 하다고 아이들한테 인식이 되면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저 힘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도 부모님처럼 저런 삶을 되게 뻔해 라고 위축되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네요. 엄마 갔다 올게 하고 나가면서의 엄마의 뒷모습에 설렘과 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혹은 아빠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즐겁게 나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도 뒷모습이 신나 보이면 아이는 나도 저런 어른이 돼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보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든다는 거죠. 성공회대 교육학과의 고병원 교수님의 얘기예요. 제가 아침마당 목요특강을 하면서 이 교수님을 너무 모시고 싶어가지고 직접 강연장까지 찾아가서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끝내 방송 촬영은 고사를 하시고 자기는 직접적인 강연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분의 강연 듣고 정말 아이는 부모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구나. 문 밖을 나설 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앞에서만 이러고 뒤에 나갈 땐 아휴 이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진 어깨와 고뇌와 그늘을 다 짊어지고 오늘도 갔다 올게가 아니라 누구야 엄마 갔다 올게? 일하고 올게? 뭐 이따 저녁에 보자? 아빠 일하고 올게? 파이팅? 이런 모습으로 딱 신나게 뒤돌아서야지 갔다 올게. 아이고 오늘도 이런 뉘앙스를 아이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세상을 가장 먼저 배우기 때문에 회사 가서 힘들고 돈 버느라고 지치고 얼마나 필요해요. 저녁이 되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지만 오늘 아주 고생스럽게 일했는데 지금 끝나서 너무 기뻐. 지금 오늘 야근이 많았고 이번 주 한 주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너랑 많이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로 회사 일도 치환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뒷모습까지 관리해야 되겠어요. 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힘들어요. 뒷모습은 진짜 뉘앙스거든요. 맞아. 아이들이 완벽하게 느껴야 되니까. 가정주부인 어머니들도 너 돌아서면 밥 해줘야 되고 돌아서면 집안일 해야 되고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뒷모습이 아니라 엄마는 너희들 커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즐거워. 물론 요리하고 힘들지. 하지만 너네가 키가 조금 자랄 때마다 신나. 너네가 성적이 어떻든 간에 너네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엄마가 기분이 참 뿌듯해.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한 뿌듯함, 과정에서의 즐거움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 이야기를 아이한테 안 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 전에 아이한테 이제 책을 읽어주러 갔는데 제가 너무 지쳐서 책을 못 읽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죠. 밤에 나도 졸려. 네. 어떻게 하면 아이랑 소통을 할 수 있고 책 읽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회사에서 있었던 제가 이제 방송작가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도 많아요. 좌절스러운 얘기도 있고. 근데 얘기해줬어요. 엄마가 이런 아이템을 냈는데 완전 킬당했어. 이거 안 맞대.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내려고 찾아보는 중이야. 너 생각은 어때? 혹은 다음날 드디어 엄마 아이템이 통과돼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촬영하기로 했어. 이런 건 반응이 좋았어. 또 그러다가 또 섭외가 잘 안 되면 섭외 전화를 100통을 돌렸는데 이게 안 됐지 뭐야. 그럼 엄마 어떻게 그러면 섭외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봐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야. 과정을 좀 흥미진진하게 표현해주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겨냈더니 혹은 이렇게 참아봤더니 좋더라. 잘 풀리더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나아지더라. 이런 얘기까지 에피소드를 붙여서 해줬더니 애가 너무 재밌어요. 흥미진진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섭외 어떻게 됐어? 그래서 시청률 어떻게 됐어?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소통이 되니까 저도 재밌고 아이도 엄마가 어떤 일을 하면서 좌절도 겪고 성취감도 느끼는지 알게 돼요.
네. 그 과정을 공유한다는 게 더 지금 와닿는 게 잘 생각해보면 힘들어 죽겠어라고 우리가 퉁치지만 그 안에는 힘들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얻는 또 성취감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퉁치고선 아 힘들어 죽겠다. 엄마처럼 살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책을 안 읽어주시더라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도 뭐 회사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장 보면서 이러이러한 세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를 내가 집어서 오늘 그걸 먹을 수 있었어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놓쳤는데 그 다음 버스가 너무 안 와서 고생했다라든지 이런 일상의 얘기를 하나의 과정으로 스토리텔링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그러면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이걸 넘어서서 겪어 나가야 하는 에피소드고 그 과정 중에서 작은 성취는 있다라는 걸 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부탁드려요.